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선형 운동량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운동량 보존이란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선형 운동량을 기호 P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선형 운동량의 이제 토탈한 값이 이제 일정하게 되게 되면, 즉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떤 이제 선형 운동량의 이제 변화량이 이제 0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시스템의 이제 운동량은 이제 선형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풀어서 쓰면 이제 어떤 i는 이제 초기 상태의 그 두 입자의 이제 운동량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f 첨자는 이제 나중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선형 운동량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초기 그 운동량의 총합은 이제 나중 운동량의 총합과 이제 같게 되게 되면 그 이제 선형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선형 운동량이 이제 보존되는 그 전제 조건은 이제 그 외부와의 이제 에너지 출입이 없는 이제 고리계에서만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수식은 일단 이 수식보다 이쪽 부분을 먼저 보면, 만일에 이제 델타 P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초기 운동량을 뺀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값은 결국 이제 어떤 파티클에 주어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충격량에 대한 이제 정의식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델타 P가 이제 0이 아닌 경우는 결국은 이러한 충격량만큼의 그 양이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충격량을 다음에 이제 I라는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앞서는 우리가 고리계에서 성립하는 식으로 이제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 수식은 이제 비고리계에서 사용을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혹은 이제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I를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그 충격량, 운동량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력학 교재에서는 이제 다음의 수식으로 그 선형 운동량 보존을 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P라는 것의 정의가 이제 MV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또 풀어서 이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그 파티클에 있어서의 그 운동량 보존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초기 이제 속도를 VA와 VB라고 하고, 이제 나중 속도를 이제 V'A 그리고 V'B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질점이 꼭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세 개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 MC, VC는 이제 그 우변에도 플러스 MC 그 VC 프라임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가 이제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우리가 방정식이 필요로 하게 되게 되고,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에너지 방정식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경우의 문제는 이제 충돌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돌 같은 경우는 뭐 세 개가 동시에 충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기 때문에 다음에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이런 선형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되는 이제 하나의 예를 나타낸 그림으로, 이제 초기 이제 어떤 정지 상태의 두 개의 보트에서 이제 이쪽 부분에 사람이 이제 타고 있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줄을 통해서 이제 보트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초기 상태의 총 운동량은, 만일에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나중 상태에 있어서의 이 두 개의 운동량과 같게 되어야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만일에 이제 물의 어떤 저항을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 식에 의해서 이제 초기 속도는 모두 0이었기 때문에 뭐 질량은 가지고 있지만 속도가 0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상태에 있어서의 운동량은 모두 0이고, 이제 나중 상태에 있어서의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MA, VA 프라임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도 속도는 이쪽으로 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MB, VB 프라임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결국 MA, V 프라임 A는 마이너스 MB, V 프라임 B와 같게 되고, 이제 그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쪽 배에서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과 이제 이쪽 보트에서 이 사람을 탄 배를 끄는 힘은 이제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차피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배가 어떤 뭐 시간 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그 시간을 가지는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제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결국은 힘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F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F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 배를 당기는 이쪽에서 이제 이쪽 배를 당기는 힘과 이제 이쪽 배에서는 아무런 사람이 타고 당기고 있진 않지만 결국 이쪽에서도 이쪽 배를 탄 사람을 당기는 효과를 같게 이제 낸다라는 것이 되게 되겠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물의 저항과 같은 마찰 등의 이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이 되게 된다라기보다는 다음에 이러한 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자연계는 마찰과 같은 이제 비보존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이 엄밀하게는 이제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에 이제 A, B 두 범퍼카가 이제 질량은 동일한데, 이제 속도가 A 범퍼카는 이제 3m/s로 B 범퍼카와 충돌을 하고, B 범퍼카는 2m/s의 속도로 이제 A 범퍼카와 이제 충돌을 할 때, 이제 이때 바닥에 어떤 마찰이 없이 충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찰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충돌 후에 그 범퍼카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범퍼카에 대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이제 도시를 해보면, 결국 이제 충돌할 때의 힘은 이제 이쪽 A 범퍼카가 B를 충돌할 때의 힘과 이제 B 범퍼카가 A를 충돌할 때의 힘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 힘이 두 개가 다르다면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고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물리량이 더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자유물체도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힘 F를 물론 이제 운동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F를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뭐 자유물체도는 이제 의미가 없고, 물론 힘 F도 우리가 뭐 충돌 시간을 알아야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유물체도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마찰이 없이 이제 충돌을 했고 이제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 식에 의해서 이제 MAVA1 플러스 MBVB1은 이제 MAVA2 플러스 MBVB2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1첨자는 이제 초기 속도고 2첨자가 붙은 것은 이제 나중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VA와 VB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제 초기 그 속도와 이제 질량을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일단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이제 범퍼카의 질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질량은 모두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VA2는 1-VB2라는 이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손실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것이고, 또한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에너지 이제 보존식을 통해서 일단 이제 지면에 붙어서 이제 그 범퍼카들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의 그 보존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속도 VA와 VB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하나를 더 얻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식이 두 개고 미지수도 두 개이므로 이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일단 VA 대신에 이제 1-VB를 대입을 해서 이제 이번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 VB2 제곱 마이너스 VB2 마이너스 6은 이제 0이라는 그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해서 그 VB를 구하면 이제 3m/s와 마이너스 2m/s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방향을 이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초기 방향과 동일한 값이 되게 되므로, 일단 이제 이 값은 이제 제외를 시키면 결국 VB2는 이제 3m/s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다시 이제 이 1번식에 대입을 해서 풀면 이제 VA2는 이제 마이너스 2m/s가 되게 되고, 이제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이러한 보트 위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20kg의 박스를 이제 4m/s의 속도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초 후 보트가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제 물의 저항은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자유물체도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 남자를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쪽으로 이제 F의 힘으로 던지면 이제 상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 남자를 F라는 힘으로
이제 던지게 되는 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트의 입장에서도 이 상자의 힘 F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제 보트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배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배에 가해진 힘은 이제 이쪽 F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힘이 이제 이쪽 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위치는 이제 배 위에서의 위치는 고정이지만 어차피 박스가 이쪽으로 이동함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것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만일에 뭐 사람이 뒤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 배가 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상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경우도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보면 이제 그 운동량 보존 식에 의해서 일단 상자, 사람,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뭐 두 개의 그 물체에 대한 그 운동량 보존식과 달리 이제 일단 세 개의 그 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초기 상태에 있어서는 이제 모두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좌변의 항은 모두 이제 0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우변에 있어서는 또한 이제 사람은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속도를 0으로 보면 결국 이제 어떤 보트와 이제 사람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혹은 어차피 사람은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람까지 고려를 해도 어차피 그 부분이 0이 되게 되고, 일단 이제 보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질량까지 모두 더한 것으로 이제 이동을 하므로, 즉 이제 사람과 보트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MA 플러스 MB로 이제 질량을 정의를 하고, 이제 이거 곱하기 이제 이 전체의 속도를 우리가 그냥 VB라고 하면, 보트의 속도를 VB라고 하면 이제 이것 곱하기 VB 마이너스, 이제 박스는 반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이제 박스의 질량 곱하기 이제 박스의 이제 속도는 이제 좌변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현재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제 그 초기 속도는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지금 이쪽 부분은 나중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제 프라임이라는 그 뭐 노테이션을 더 사용을 하든지, 혹은 이제 투라는 첨자를 더 붙이면 그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책의 풀이에서는 뭐 그런 걸 생략하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일단 지금 V 박스와 VB는 이제 나중 그 상자의 속도와 그리고 나중 보트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나중 속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과 같은 식으로만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의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일단 이 박스의 속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배가 멈춰진 상태에서 이제 던졌다라고 하면 그냥 4m/s이지만, 이제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보트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때의 속도가 4m/s이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에 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V 박스 per B의 속도가 4m/s이므로, 또한 이제 방향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제 막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4m/s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V박스 per B는 V박스 마이너스 VB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쪽 부분의 부호와 이쪽 부분의 부호는 같아야 이제 식이 성립을 하므로, 따라서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쪽도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식과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을 해서 풀면 이제 V박스는 3.64m/s가 되게 되고, 일단 방향이 이쪽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 VB는 0.3636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트가 이동한 거리는 결국 이제 VB 곱하기 그 걸린 시간 t를 곱해주면 되므로, 일단 3초 후에 이제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이제 VB에다가 3초를 곱해주면 이제 1.09m를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러한 그 중장비가, 어떤 해머가 달린 중장비가 이제 우리가 어떤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건축용 부재를 이제 땅속으로 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해머가 이제 그 파일을 치기 전에 그 높이를 이제 0.5m라고 하고, 일단 이제 파이에 부딪히는 면의 그 높이를 우리가 데이터임이라고 했을 때, 또한 이제 그 실제로는 뭐 부딪히면 당연히 변형이 있겠지만, 이제 거의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강체로 이제 파이를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소리에 의한 에너지 손실, 그리고 뭐 부딪힘에 의해서 열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주 미소한 변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운동량을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그러한 것을 무시를 해도 우리가 어떤 이 부딪히는 그 순간의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일단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보고 일단 속도를 구하고, 또한 이제 문제에서는 또 해머에 전달된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제 속도를 구하면 우리가 이제 충격량, 운동량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충격량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이 해머가 파일에 부딪힐 때의 그 순간에 이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통해서 그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고, 일단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딪힐 때의 해머의 속도는 이제 3.132m/s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딪히고 나서의 그 속도는 결국 그 해머의 속도와 이제 파일의 속도는 이제 거의 두 개가 이제 붙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고, 이제 다 이 두 개를 모두 이제 V2라고 이제 동일을 해서 표시를 하면, 일단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MH 곱하기 VH1 플러스 MP 곱하기 VP1은 MH 곱하기 V2 플러스 MP 곱하기 V2라는 이제 운동량 보존식에 의해서, 일단 초기 VP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항은 소거가 되게 되고, 현재 우리가 모르는 것은 V2이고, 일단 이쪽 부분에 우리가 VH는 구했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일단 이쪽 부분에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V2를 계산을 하면 0.8542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해머에 대한 그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구하면 되게 되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만일에 이 DT가 이제 델타 T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아주 짧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값도 무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해머는 파일을 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충돌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따라서 이제 충격력 R은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튀어오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항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 항이 살아 있으면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는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고, 우리가 어떤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VH와 V2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된다라는 식을 이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하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그냥 이제 인테그랄 RDT로 이제 표시를 했고, 결국 이제 인테그랄 RDT가 이제 어떤 해머에 전달된 충격량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683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